예순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스쳐가는 동안 한 번도 예감하지 못했던 예순을 맞이하면서 나는 갈 길을 잃었다. 그저 사라지는 줄 알았던 예순의 언저리에서 변곡점을 맞았다. 준비 없이 다가온 예순의 삶은 지루하다 못해 지쳐갔다. 일상을 나누는 주변과의 만남조차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만남은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 날이 반복되었고 그 만남은 나를 공허하게 했다. 그렇게 허한 날들을 보내면서 예순의 고민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예순을 검색하다가 신중년이란 단어를 발견했다. 내 안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질병, 빈곤 등 부정적인 편견과 합의를 한 셈이다. 이제 곧 60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시간 가는 것들이 좀 초조해질 때도 있고 또 우울감을 요새 좀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갱년기를 지나면서 신체적인 변화도 커지고 작가로서 내 나이가 들어가니까 앞으로 계속 좋은 글을 쓰고 싶은데 계속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일을 끝내고 나면 좀 고민이 없을 줄 알았어요. 막상 전 진짜 한 달 쉬고 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뭘 하지?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탁 나오니까 있는 게 시간이니까 도대체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큰 고민 중에 일을 놓으니까 경제적으로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들어오는 돈이 있다가 그게 딱 끊기니까 이게 조금 쓰는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60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어느 날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게 뭘 해야지 될지 또 우울하기도 하고 뭘 해도 재미없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2017년쯤 인기 검색어는 도시재생이었다. 2018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곳곳에 도시재생 마을을 기웃거리다가 그게 초대 메시지는 그냥 좀 진지하게 해도 되고 2019년 기장 마을 활동가 교육을 함께 했던 신중년들은 기장군청에 동아리 등록을 하고 답사하면서 기장을 읽고 쓰고 기록을 했다. 한편으로 2019년 가을, 첫눈처럼 여행이 다가왔다. 또래들과 3박 4일 여정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왔다. 그 여행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흔적을 마주하면서 신중년의 마을 여행을 기획하고 동네방네 마을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또 60대 언저리의 다른 신중년들과 신압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밋밋했던 예순의 삶이 말랑말랑해지고 신중년의 일상이 분주해졌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가 옛날부터 못하고 있었던 거, 미뤄뒀던 걸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궁궐문화원에서 문화유산 해설사가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걸 이제 10번을 다녔어요. 다행히 시험도 치고, 그리고 엊그제 따끈따끈하게 제가 궁궐문화원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유를 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하나가 완성이 되고 또 지나고 보니 또 하나가 완성이 되고 내 거가 하나 만들어졌다는 데에 대한 성취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글쓰기에 입문했다. 그동안 기장 역사문화관광연구회 회원들의 기록을 자료집으로 발행하기 위해 마을 글쓰기 책을 사들이고 책 속에 사설과 칼럼을 스크랩해서 우겨넣고 베껴 쓰기를 했다. 그러던 중 2021년 여름 스토리북 제안을 받고 공저로 미답의 길이라는 서툰 책 쓰기가 시작되었다. 심심해서 시작했던 마을 여행은 2022년 제1호 자료집에 이어 2023년 제2호집 동해선을 따라를 발행했다. 한편으로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멈춘 듯 불안하고 단조로운 일상은 비로소 해반천 아침 산책을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스며들어 느슨해지는 마음이 좋았다. 그 감성을 버무려 브런치에 글을 올리고 2023년 8월 브런치 작가에 입문했다. 그 막막했던 예순의 위기에서 산으로 바다로 비탈진 골목으로 마을 여행을 다니면서 신중년의 끝자락까지 왔다. 노년으로 가는 길목에서 또 다른 꿈을 꾼다. 저는 나이가 든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겉모습은 계속 초라하게 늙고 가겠지만 꿈이 없다면은 그것은 늙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야말로 거기에서 인생이 스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세상을 인사하는 그 순간까지 늘 꿈을 꾸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나머지 60 이후에 남은 인생을 더 활기 있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도 서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벌써 60이 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살았던 그 60은 저는 진짜 할머니구나. 진짜 이제 다 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막상 60이 이렇게 되는 시기를 딱 지나보니까 아직도 마음은 늙지 않았어요. 맞아. 하고 싶은 열정도 그대로예요, 옛날하고. 근데 단지 이제 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60이 넘으면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 나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직도 하고 싶은 거, 새로운 거,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안 한 것도 너무 많고, 경험하지 못한 것도 너무 많고, 다니다 보니까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60이라는 나이를 잘 이용을 하면 정말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 60부터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그 의미를 이해할 것 같아요. 작품이 하나하나 늘면서 언젠가는 그 제 작품 가지고 전시회를 열어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년에게 꿈은 살아가는 이유이다. 주저앉기에는 이른 나이다. 새롭게 도전해보자.
그동안 마트 가듯 마을 여행에서 만나는 돌멩이 하나의 역사를, 나무 한 그루의 시간의 가치를, 무심코 길을 가다가 역사의 흔적을 마주하면서 날로 역사에 관심이 깊어간다. 그렇게 암울했던 예순의 위기를 사소한 것들로부터 극복하고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소소한 행복을 머금고 멈칫거리지 않고 노년으로 다가가는 중이다.